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진짜 너무 쾌활하시고. 네,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운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수학쌤이세요. 제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감사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몇 년 가르치셨죠? 지금 올해 20년 차 됐습니다. 20년 차면 진짜 많이 했네요. 정말 많은 아이들 만나셨죠? 네, 정말로. 저희 아이가 이제 중학교 가고 보니까 중고등 수학 선생님 만나는 게 제 로망이 됐어요. 그래요. 영광입니다. 그 정도로 너무 어려워요. 너무 애도 힘들어하고 저도 힘들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초등 때부터 실은 계속 궁금했어요. 네, 그렇죠. 근데 더 늦기 전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요. 네. 선생님이 이제 이 책을 쓰셨어요. 네. 저는 책을 썼을 때 그리고 네. 지금도 책을 쓸 때는 첫 번째 이유는 안타까움이에요. 네.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맞아요. 안타까움이 막 이렇게 올라오면 맞아요. 그걸 가지고 책을 쓰기 시작하는데 사실 한 권 채우기 너무 힘들죠. 완전 공감해요. 네, 맞아요. 안타까움은 있었는데 이거 맞아요. 어디까지 더 써야 돼? 끌어오르게 했던 안타까움은 뭔가요, 선생님? 저는 이 책을 두 가지 의문으로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고3 담임을 할 때 네. 고등학교 3학년 어머니들, 아버지들과 이렇게 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네. 수학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많이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데 네. 수학 과목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그 대학에 그 과를 쓸 수가 없는 근데 심지어 어떤 분도 있었냐면 집이 분당이신데 네. 대치동에 월세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네. 주말이면 아이 학원 갔을 때 청소해주고 밥해주고 이 정도까지의 열정을 보이면서 아이를 케어해주시는 네. 그런 어머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수능 시험을 보면 네. 수학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게 되고 근데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부모님들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데 왜 이렇게 자꾸 수학이라고 하는 점수에 대해서 배신을 당하는 걸까? 배신 딱 맞는 표현이에요. 네. 안 했으면 배신이 맞아요. 했잖아요. 맞아요. 했으면 나와야 돼. 나와야지. 근데 억울하잖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의문이었어요. 그때. 왜 이렇게 하는데 이 결과가 안 나오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문은 어디였냐면 제가 고등학교에서 근무도 하고 중학교에서도 네.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학생들하고 수학 수업을 하다 보면 네.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좀 그때 수준이 있는 친구들이어가지고 당연히 정의쯤은 알겠지. 가르쳐 보셨으니까. 정의는 알겠지. 뭐 심화 문제는 못 풀어. 맞아요. 물어보면 정의와 성질 자체를 모르는 아이들 그리고 이게 정의인가 성질인가 헷갈려하는 아이들이 대다수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 분명히 초등학교 때 배웠을 텐데 네. 애들이 대체 초등학교 때 뭘 배운 거지? 라고 하는 의문. 그러게요. 네. 교과서에 그대로 나왔는데 네. 이제 저희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너무 사랑하는 딸이잖아요. 제가 또 수학을 전공을 했다 보니까 딸에게 진짜 수학 정말 제대로 된 수학을 가르쳐 주려고 한 3년 정도 논문도 보고 강연도 듣고 책도 보고 하면서 정말 연구를 많이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의문에 대한 답이 풀렸어요. 풀렸어요. 큰일 하셨네요. 네, 맞아요. 사람들이 초등 수학의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를 해서 이러한 노력에 배신을 당하게 되고 아이들이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도 모르는 결과에 이르게 됐구나. 이걸 나 혼자 알면 안 되겠다. 알려야 된다. 알려야죠. 알릴 책임이 있다. 네, 저는 막 열심히 시키는 또 이렇게 서포트 해주시는 부모님은 두 번째고. 맞아요. 그분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부모니까. 근데 애들이 너무 불쌍해요. 맞아요. 더구나 자기가 원하는 그 과가 있어서 그 맞아요. 꿈이 있었는데 거기를 못 간다?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맞아요. 너무 진짜 가슴이 진짜 미어지는 듯한. 그러면 이제 밝혀내셨잖아요. 네. 자, 밝혀내신 거 풀어주시겠습니다. 풀어야죠. 네. 어떻게 하면 수학을 망치게 되나요? 네, 망치는 아이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 아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굉장히 많은 학급을 들어가도 늘 항상 보이는 내 그룹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그룹이든지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잘하는 학교, 뭐 비평준화 지역의 최상위 학교, 그다음에 아주 좀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에 가도 한 학급 속에 이루어지는 그룹이 있는데 특히 수학 수업에서는 첫 번째 그룹은 이제 아시잖아요. 가면 늘 항상 선생님이 들어오든 말든 엎드려 있는
두세 명의 아이들이 고개를 들지를 않아. 얼굴을 아예 못 안 봐. 들어요? 아예 안 들어요. 아예 안 들어요. 그러면 들으라고 하면요? 제가 그래서 초창기에 네. 정말 신규였을 때 진짜 이게 말도 안 되지. 감히 선생님이 왔는데 어떻게 네. 고개를 안 들고 있어. 그래서 제가 걔를 잡아서 네. 교무실에 가가지고 정말 너 어떻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감히 고개도 안 들고 선생님이 들어왔는데 일어나지도 않니? 수학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건 알겠는데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물어보면서 제가 진짜 가슴이 아팠던 경험이 선생님 저도 고개를 들고 싶고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고 싶다. 근데 내가 고개를 들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너무 모르겠다는 거죠. 기초가 너무 안 돼 있는 애들. 그래서 늘 반에는 두세 명 정도의 수포자들이 있어요. 이게 중학교 1학년 교실에도 있고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도 물론 그 숫자는 더 늘어나게 되는데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느끼게 된 게 이 친구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교과서 복습을 해본 적이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수포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공통점 중에 하나, 교과서를 절대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다. 이게 중요하구나. 이것을 꼭 알려드려야겠다. 그것만 했어도 그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고개는 들었을 거란 말이죠. 맞아. 고개를 못 들게 하는 그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얘네가 교과서조차도 펴볼 기회가 없었구나 라고. 고개를 못 드는 그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 아이도 그 부모님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아이인 거예요. 근데 이해를 하고 싶고 선생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싶으나 자기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이 수업은 나는 절대 들을 수 없는 거라는 걸 스스로가 아는 거죠. 진짜 마음 아프네요. 네, 맞아요. 선생님 우시겠어요. 아직도 생각나. 그 정도로 안타까움이 느껴지는데. 그럼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아이들이? 두 번째 유형은 이제 제가 교실 딱 들어가면 선생님 어서 오세요 하면서 진짜 이렇게 활달하게 내가 이렇게 수업을 들어가면 분위기 메이커들 그리고 선생님 어제 뭐 하셨어요? 막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수업을 시작하는 순간에 이제 수학 흘려듣기의 세계로 선생님 말하세요. 전 그 내용 알아요. 선생님 지금 유리수 하시네요. 저 지금 무리수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많은 걸 다 알고 있고 수학을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럼 너 유리수의 정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말을 못해요. 왜? 정확하게 자기가 혼자서 연구한 게 아니라 들었다라고 하는 어떤 기억으로 내가 안다라고 착각하는 아이들. 예습이나 선행을 했던 아이들인 거죠? 맞아요. 그게 제대로 된 루트에 의해서 스스로 앉아서 끙끙대고 공부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개념을 확신화해서 설명할 수는 없는데 들어봤기 때문에 자기는 안다. 그 수업을 들어는 본 거죠. 맞아요. 처음 듣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진도를 성취도라고 착각하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나갔으니까 나는 이미 여기까지 얻었어. 중요한 개념 나왔네요. 진도와 성취도는 다른 거잖아요. 달라요. 특히 중등에서는 확 달라져요. 중요한 건 성취도죠. 그럼요. 진도가 아니라. 맞아요. 세 번째는 어떤 친구들인가요? 세 번째 이제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교실에 들어가면 제가 그 교실에 수업하러 가기 싫게 만드는 이렇게 하고 그래 얼마나 잘하나 보자. 진짜요? 그래 너 한번 해봐. 막 이런.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수학에 대해 치를 떨어요.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 완전 질려버려서 그 과목이 싫으니까 선생님도 싫고 수학 관련된 이야기도 듣기가 싫은 거지. 초등학교 때부터 문제집을 거의 막 이거 아시잖아요. 기본, 응용, 최상위, 사고령 몇 권씩 쌓아놓고 그런 거 있잖아. 막 오늘 이번 달에 이만큼 인증했어요. 저 그거 보면 가서 무너뜨리고 싶어. 그게 아니야. 문제집 인증 너무 소름 끼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즐거워하면서 이거 해서 너무 좋아요 하면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는 정말 힘들어서 막 질질질 끌려가는데 엄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것을 아이가 어느 정도 수학을 알았나 보다. 그것은 수학과 점점점 멀어지게 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 아예 흥미 자체를 수학과 인연이 끊어진 그 학생들은 중학교 딱 수업이 시작되는 순간 수학 과목 자체에 귀를 닫아버려요. 아예 제가 아무리 재밌는 수업을 하려고 해도 아예 참여 자체를. 수업 엄청 재밌게 하실 것 같은데요. 아시는군요. 장난 아니죠. 이런 성향, 이런 성격의 선생님들이 진짜 인기짱이에요. 맞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빵빵 터지죠. 맞아요. 근데도 걔네들은 시크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교사 입장에서 너무너무 힘든 친구들. 그래서 제발 우리 아이들한테 문제집 많이 풀게 하지 말고 초등학교 때는 제발 수학 좋아하는 마음 하나만 갖고 오면 나머지는 다 저희들이 책임질게요. 책임지셔야 돼요. 책임질게요. 이렇게 막 수학을 망하는 친구들 속에서도 정말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반짝반짝 빛나는 애들이 있어요. 손 들고 질문하고 네. 선생님 제가 발표해 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모둠 활동하면 너무 예쁘죠.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막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저도 학부모니까 네. 그런 학생을 보면 얼마나 탐나요. 우리 애도 저렇게 커야지. 그치 내 말이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아가요. 그러니까 학부모 총회나 상담할 때 저는 굉장히 이렇게 부모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되게 적극적이시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이은경 선생님께 열렬한 팬이 됐죠. 찾아가서 물어봐요. 제가 누구누구가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훌륭하게 됐을까 되게 궁금하다. 어머님과 아버님의 노하우를 정말 배우고 싶다. 네. 막 노트에 적었어요. 어머. 받아 적으면서 이렇게 상담을 오셨는데 막 제가 상담받고 있는 그분들을 제가 보면서 느낀 거 하나는 그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 아이에게 맞는 수학 교육과정의 로드맵이 네. 굉장히 촘촘하게 아주 정확하게 짜여져 있는 계획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과고나 영재고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한 1, 2년 선행을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끝을 내야 돼 라고 하는 부모님도 계셨고 네. 뭐 정말 일반 평범한 부모님들 중에는 우리 아이는 수학적인 머리가 높지 않으니까 네. 내가 적당하게 한 1년 정도 예습을 하되 얘는 복습을 늘 항상 이렇게 보충을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거라든가 아이와 부모님의 계획 사이에 정확한 이런 맞춤, 조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 어머님들은 수학 전공자이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보다 더 잘 알고 계셔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냐 그랬더니 전 그때 되게 놀랐어요. 수학 관련된 서적을 되게 많이 읽으셨고 공부하셨다. 네. 교과서도 집에 있으시고 그리고 수학 관련돼서 이 부분은 아이가 어려워하겠구나 싶으면 그쪽 관련된 책도 사주고 뭐 교구도 사주고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수학 교육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공부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라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맞아요. 해야 되는지를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학원이나 학교 선생님이 아이 맞춤형으로 해줄 수 없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수학 걱정하는 어머님들은 엄청 많으신데 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셔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또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저조차도 이 책을 쓰면서 우리 어머님들이 어려워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깊었는데 사실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수학 부분이. 근데 초등은 사실 우리 부모님들 정도라면 충분히 읽고 그다음에 아이를 이끌어줄 수 있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초등 정도까지만이라도 맞아요. 엄마가 이 로드맵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실 어머님들을 위해서 그럼요. 초등 때 이거는 꼭 잡아야 중등 가서 고생 안 한다 하는 단원 반드시 해야 되는 수학 3가지.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must one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분수의 개념과 연산입니다. 분수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너무 중요해요. 분수가 너무 중요한 게 중학교 1학년 수학의 거의 한 40%는 분수의 개념과 연산을 기초로 해서 중학교 1학년 수학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중학교 1학년 수학을 기초로 해서 2학년, 3학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다른 거 다 안 하더라도 분수의 개념과 연산은 반드시 기필코 꼭 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분수가 우리나라 초등학생들 4명 중에서 5명은 어려워해요. 4명? 모두 어려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분수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피자를 보면서 피자 중에 뭐 8개 중에서 2개 막 이거 많이 하잖아요. 초등에서 맨날 피자. 맞아요. 피자. 그러니까 분수는 피자 이렇게만 해가지고 전체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주는 수. 이게 분수인 건 아이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데 2 나누기 3은 3분의 2라고 하는 어떤 나눗셈의 몫으로서의 분수의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과가 2개, 귤이 하나일 때 사과와 귤의 비율의 의미로서의 분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분수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들을 우리 아이들이 다 캐치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잡아주는 그 어떤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족한 게 아니라 분수가 어려운 거예요. 첫 번째는 분수였습니다. 적으셨죠 여러분?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두 번째는 6학년 때 나오는
비와 비율, 비례식.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실 제가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던 게 6학년 정도 되면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는 중학교 1학년이야. 중학교 1학년 정도쯤은 들어가 줘야지. 지금 6학년까지 하고 있으면 이건 아니지 막 이러면서 중학교 선행을 하시잖아요. 마음이 중학교에 가 있어요. 맞아. 이미 가 있잖아요. 중등 문제집 집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막 안심이 되고 편안해지고. 근데 굉장히 위험해요. 비와 비율 개념이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개념인데 이 개념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장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중학교 수학이 시작이 되면 다 어그러져요. 왜냐하면 중학교 수학 전체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비례식의 개념에서부터 출발하는 비례 관계를 기초로 하는 내용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유리수, 무리수, 함수, 확률, 도형의 닮음, 삼각비까지 중학교의 거의 대부분의 수학 속에 비례 관계가 녹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비와 비율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려워요. 심지어 교과서를 쓰는 사람들까지도 어려워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비와 비율의 개념이 각 교육과정마다 계속 바뀌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개념인데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배우고 익힐 만한 기회를 접하지 못하고 바로 중학교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전 중학교 2학년 때 첫 시험 보고 망가지는 아이들을 되게 많이 본 게 그 중학교 올라오기 전에 그 개념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해도 아이가 이 개념 속에서 어떻게 비례관계가 녹아있는지를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배우기만 한 거죠. 맞아요. 익힘이 없었던 거. 익힐 시간에 선행을 달렸거든요. 맞아요. 자, 그럼 세 번째 단어. 마지막 머스트 3. 마지막 머스트 3는 삼각형의 사각형의 정의와 성질. 초등학교 때는 도형을 어떻게 하냐면 도형을 직접 이제 그려보고 잘라보고 만들어보고 거기에서 성질들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측정해보면서 받아들였다면 중학교에 가게 되면 이 도형의 정의에서부터 성질들을 논리적인 추론 과정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하거든요. 증명.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프죠. 너무 싫죠. 내 말이요. 애들 다 싫어하는데 근데 증명을 하려면 이 삼각형의 정의가 뭔지 성질이 뭔지가 명확해야 되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와 성질 자체를 헷갈려 버리면 성질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거 왜 당연한 걸 증명해야 되지? 이제 아이들이 이런 물음표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는 명확하게 외워야 돼.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뭐니? 뭐 마름모가 뭐니? 평행사변형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아이가 네 이렇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복습하고 그러면 마름모의 성질이 몇 가지가 있고 그 성질들은 초등학교 때는 막 잘라보고 길이 재보고 했다면 이제는 알고 있어야지만 중학교에 가서 증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초등학교 때 이 세 가지를 잡을 것인가 그 방법적인 것도 제가 또 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맞아요. 다음 시간에 2편에 계속됩니다. 다음에 만나요. 네, 다음 영상에 또 뵐 거고요. 이 책 카페에서 증정 이벤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얼른 달려가셔서 신청 댓글 해주시고요. 저희 선생님 2부에서 또 뵙고 많은 질문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